국민의힘 상황을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뭐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다음 달 23일에 전당대회 열기로 확정을 했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당대회 하면 당의 제일 큰 축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흥행도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좀 고심에 빠진 분위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흥행이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이게 한동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다가 이제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거다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 김이 좀 빠져버린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출마가 거론되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어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뭐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라면서 그러니까 뭐 다른 후보들도 뭐 어차피 한동훈인데 좀 출마를 접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기존 당원 100%에서 좀 조금 바뀌었죠. 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이렇게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당세는 좀 약하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적어서 뭐 어차피 나가도 나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출마를 접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출마하는 후보들이 원래 당에 돈도 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지. 지금 제목도 흥행 우려의 반값 할인이라고 네. 했는데 깎아주기로 했다고요. 네, 기타금을 좀 깎았습니다. 아. 이제 당 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 원래 9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6천만 원으로 내렸고요. 최고위원 기타금은 4천만 원인데 이거는 50% 2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허허. 그리고 또 만 45세 미만인 청년 출마자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 기타금 50%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50%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 출마 여부 고민하고 있는 이 87년생 김재석 의원을 예로 들어 보자면 기타금 이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6천만 원에 50%만 내면 되니까 3천만 원만 내면 이 당대 물론 뭐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죠. 3천만 원 내면 이제 당 대표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대안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금전적인 부담까지 있으면 좀 다양한 후보들이 좀 주저할 수 있는 만큼 좀 요런 차원에서라도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1987년생이니까 뭔가 좀 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어쨌든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한 거 보니까 뭐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좀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조만간 출마 여부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사진으로 띄워드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분위기가 이거 프레임이다. 사실 네. 그 정도로 한동훈 대세는 아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뭐 바뀐 경선 룰에 뭐 8대2로 비춰봐도 예.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 당내 친윤계에서는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윤계 이철규 의원 어대한이라는 거는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자, 경쟁자인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론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서 그 친윤계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지 그러니까 윤심이 어떤 후보한테 가 있을지 하는 게 좀 관건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보니까 뭐 친윤계 의원들이 조만간 모여서 뭐 누구를 이제 우리가 밀어주는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로 내세울까 이런 좀 논의를 한다는 관측도 있던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국토부 장관 출신 원희룡 전 의원 등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뭐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나옵니다. 네. 그럼 그렇고 잠깐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은 좀 어떻게 되는지만 짧게 짚어주십시오. 자, 어제 여야 지도부 모였지만 여전히 접점 못 찾아서 예. 이제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11개 가져왔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원식 의장 같은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6월 임시국회 일정 지키겠다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제 남은 상임위 뭐 상임위원장 선출 마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지금 7개 남은 상임위에 대해서 누구를 시킬지는 좀 정해놨거든요. 내정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안 가져갈 걸 대비해서 이제 어떤 의원들을 시키면 될지 이제 내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본회의만 열면 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처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여야 합의를 좀 보여달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양측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이제 물밑 협상은 또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자, 이런 와중에 국회는 상임위 이제 민주당이 있는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가동을 열고. 되고 있습니다. 간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죠. 예. 이제 운영위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고 이제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제 야당 간사로 선임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교육위 문체위도 열리는데 특히 이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불러서 현안 질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여야 뭐 합의 일정 아니라는 이유로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최종혁 기자와 백브리핑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